안녕하세요, 모든 작가 친구 여러분. 오늘 아침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은 여전히 같은 구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종목에서 반전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 쪽은 여전히 105, 006, 0 근처에서 움직임이 답답한 상태고 아직 위로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돌파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숏 포지션을 인정해야겠죠.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 종목을 추적하면서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약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테스트 차원에서 3, 0달러 구간에서 이더리움 숏 포지션을 잡아봤습니다.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는 예상보다 낮은 2.3으로 나온 어젯밤 CBI 수치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2.4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4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샤란 3촌의 역할이죠. 이자 조정이 있을 수도 있나요? 다음 라운드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측 검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외국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바라고 말하는 클립도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팔고 있어요. 가서 하나 사세요. 좋아요. 저는 친구들과 차트를 보며 반전 신호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곧 전체 그림을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주목할 점은 XM이라는 브로커입니다. XM은 전 세계적으로 인가받은 최고의 브로커 중 하나로 FSC, DFSA 등 다양한 기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XM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직 외환, 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 계정이 없다면 아래 링크로 계정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희 팀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라마캄 디스코드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희 스버이 디스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현재 주간으로 포트폴리오 관리와 관련된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보세요. 또한 웹3 자산 쪽의 리스팅도 점차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0개의 자산이 등록되어 있고 저희 클래시안 쪽에도 2가지 상품과 트윈 패키지, 쌍 패키지도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킹 TIN에서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초 다지기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켓 사이클, 마인드셋, 자금 관리 기본 방법, 트레이딩 조건 설정, 선물 거래 계산법 등도 다룹니다. 비트코인, 금, 크립토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글라스고 DS는 고급 과정으로 스노우볼 전략, 숏 포지션 테스트, 가치 고정 숏 전략, 실시간 프레임 시장 분석 등 심화 내용을 다룹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아침 친구들이 초록불이 켜졌다고 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부 종목은 반전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것은 약세 신호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그렇죠. 오늘 아침에 보셨을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더리움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하단에 포지션을 열어뒀다가 일단 닫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채널에서 슈퍼카 3대를 팔아서 전부 이더리움에 올인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차트를 보게 됐는데 이더리움의 약세 신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시장 테스트를 위해 숏 포지션을 잡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곧 크로 쪽에서 업데이트를 드릴게요. 가격 이야기인데요. 어제 이네이 쪽은 19% 상승했고 친구는 10% 올랐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두드러지게 오른 종목이 바로 무댕입니다. 저도 숏 포지션을 열어뒀어요. 왜냐하면 저항선 근처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오를 것 같긴 한데 조정이 한 번쯤은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프랭킹, 네크업, 네크 쪽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탐욕 구간에 있고 73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극단적인 탐욕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89나 100까지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걸 보면 숏 포지션이 청산된 걸 보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산당했고 거의 3, 4억 달러에 달하는 포트폴리오가 폭발했어요. 롱과 숏 양쪽 모두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롱 포지션 쪽이었습니다. 가격이 급락하면서 롱 포지션이 많이 청산된 거죠. 제가 보기엔 이 구간에서 투기성 매매, 즉 아주 활발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모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심리로 많이 진입한 것 같고 숏 포지션이 대거 청산된 걸 보면 기대감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대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눌렸을 때 만약 진짜로 반등이 일어난다면 숏 포지션 쪽에서 완전히 채워지는 캔들이 나와야 해요. 이런 식으로요. 앞으로 그런 캔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이번에는 비트코인 쪽을 보면 5월 한 달 동안 10% 넘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태국 바트로 환산하면 지금 3, 0, 4바트 조금 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저항선은 이전 고점인 약 307바트 부근에 있습니다. 만약 307바트를 돌파해서 그 위에 안착할 수 있다면 꽤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서둘러 돌파하는 것보다는 이 구간에서 눌림을 주고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건강하게 다시 올라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숏 포지션은 테스트용으로 들어간 거고 너무 빨리 돌파하지 않고 눌림이 나와서 더 큰 그림에서 예쁘게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스노우볼 전략을 쓰고 싶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 스노우볼을 시작하는 건 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요. 이번에는 이더리움 쪽을 보면 현물 ETF가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결과는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오늘 아침 업데이트 기준으로 아직 어떤 기관도 매수하지 않았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블랙록이 매수에 나설지 한번 보죠. 하지만 며칠 전에는 블랙록이 300개 이상을 매수해서 친구들도 꽤나 무겁게 받아들였죠. 여전히 매수세가 남아있고 에베레스트급 자금 규모도 여전히 높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즌 인덱스 쪽을 한번 보면 아웃홀리션 인덱스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아웃콜과는 꽤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비트코인이 잘 버티거나 횡보하거나 혹은 추가로 돌파가 나온다면 아웃홀리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아웃포레이션이 강한 불리시 구간일 때는 인덱스가 위쪽 예를 들어 96 같은 높은 수치까지 올라가야 해요. 98이나 96까지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약 3, 4주 정도 플레이할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이 막 시작 구간을 고른 건지 아니면 아래쪽 구간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올지 아니면 한 번 더 아래로 내려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웃코인이 미친 듯이 급등하는 그런 라운드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은 이미 오르고 있고 종목별로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넥톰스 미팅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약 35일 정도 남았고 현재 여론조사는 금리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방금 버전을 열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구간의 저항선이 꽤 흥미로운 테스트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봅니다. 지금 사람들은 앞으로 꽤 멀리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우연히 한 채널을 봤는데 거기서 차를 팔아서 이더리움을 사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차트도 한번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차트에서는 약세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만약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올인해서 아래 구간에서 매수했다고 한다면 저는 꽤 믿음이 좀 가요. 네, 그게 흥미로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만약 이 구간에서 올인해서 여기서 매수한다면 리스크 리워드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얻는 건 적고 위험은 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생각과도 잘 맞지 않고 뭔가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 삼아 조금만 진입해 봤습니다.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전체 시장 상황을 업데이트 해 볼게요. BEC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지금 저는 여전히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매수 평균가 근처에 있어요. 약간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한 $1,000 정도 거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는 금 쪽에서 꽤 괜찮은 수익을 챙겼습니다. 숏 포지션은 미리 정리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했죠. 전에 친구들에게 3,000이 근처에서 롱을 잡으라고 업데이트 해줬던 것처럼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만약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나오면 다시 진입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또 생기겠죠. 금 쪽에서요. 이번에는 비트코인에 대해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월봉 차트에서 다이버전스가 또 한 번 나올 것 같은 모양새예요. 그리고 아직 18일이나 남았거든요. 18일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구간에 머무르기보다는 한 번 더 깊게 조정이 오고 아래쪽에서 마감하는 게 더 슈퍼 불리시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전히 비트코인이 강세장이 되길 응원하고 있지만 좀 더 건강한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근처에서 마감하는 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108.0달러까지 올라가도 다이버전스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RSI가 아직 약세에 눌려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제대로 브레이크아웃 하려면 RSI가 77.46 이상 올라가야 해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월봉 차트에서는 RSI를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RSI가 확실히 뚫으려면 120, 0달러, 125, 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정말 건강하게 강하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달 안에 그런 움직임이나 확률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확실히 다이버전스가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먼저 가격이 좀 내려왔다가 2달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월봉 차트에서의 제 관점이에요. 이제 주봉 차트로 넘어가서 볼게요. 주봉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조정이 나오는 게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달이 끝날 때까지 3주 정도 조정이 나오면 정말 이상적일 것 같아요. 저는 한 99, 0달러까지 조정이 온다면 그때 스노우볼 전략으로 전부 매수할 생각이에요. 농담이에요.
위쪽은 대략 93, 0달러, 아래쪽은 85달러 선이 깨지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구간에서 움직인다면 우리가 감수하는 리스크에 비해 건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 7%에서 많게는 10% 조정이 온다면 적당하다고 봐요. 마진도 그렇게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0.2 정도로 마진을 잡는 거죠. 예전에 0.1이나 0.2로 설정했을 때도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한번 크게 흔들릴 때 비트코인을 더 모을 수 있었어요.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쪽을 보면 친구들도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처음엔 컬렉션이 하락했지만 지금은 횡보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 횡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짧은 타임프레임에서 반등에 힘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반등이 없다면 이 횡보는 추가 하락을 위한 조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반등에 힘이 생긴다면 이 횡보는 새로운 상승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숏 포지션을 먼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기다릴 시간도 있으니까요. 이틀 더 지켜보며 이 횡보 구간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가격이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미 포지션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여러 종목이 저항선에 막혀있기 때문이죠. 큰 그림에서 보면 만약 가격이 조정 구간으로 내려온다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조정이 오는 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이 구간이 A파, 이 구간이 B파, 그리고 이 구간이 C파로 올라가면 예쁜 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엔딩 다이어 고날 같은 형태가 되고 우리는 그 다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시간이 꽤 오래 남아 있는 거죠.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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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이런 식으로 파동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에서는 큰 그림에서 보면 점점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크 구간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죠. 난 대형 투자자가 한번 들어와서 신고점을 만들고 또 다른 대형 투자자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신고점을 만들지만 그 신고점이 그렇게 강한 상승은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추세선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다시 스노우볼처럼 올라가는 타이밍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기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꽤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도 건강한 움직임입니다. 먼저 조정이 오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더 길게 이어지면 RSI도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2개월 차트에서도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1파가 올라오고 2파로 조정이 오면 좋은 거죠. 2파 조정이 오면 우리는 스노우볼처럼 더 많은 기회를 얻고 3파, 4, 5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예쁘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상승 패턴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아주 빠른 상승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약 106 0달러 근처에 손절 SL을 걸어뒀어요.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 조금 손실을 보게 되겠죠. 한 506 0달러 정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급하게 돌파가 나오면 나중에 위쪽에서 다시 숏 포지션을 잡을 기회를 찾으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면 아까 말씀드린 다이버전스 현상이 차트에 나타나게 되고 다음 달에는 시장이 긴장감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즉 매매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가격이 크게 흔들리면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많은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매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시작될 때의 진입 비용을 보면 속임수에 많이 당할 수 있는 구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여기처럼 가격이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매매를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수평 구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는 여전히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40% 정도 조정이 오면 그 구간이 마음에 들고 저도 이 패턴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선호합니다. 유불리하게 바로 진입하면 50% 정도로 비중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이미 상승세 불리실 때는 추가 진입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급락해 완전히 무너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보통 먼저 망설임 구간으로 돌아와야 하고 그 구간에서 반등할 힘이 있는지 봐야 하거든요. 반등할 힘이 없으면 계속 오를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이런 패턴 빨간색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드냐고 물으면 저는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어떤 패턴이든 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금 흐름을 분할해 두었고 하락장에서도 구간별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트렌드라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와서 노란색 구간, 조정 구간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주황색이든 노란색이든 말이죠. 그런데 만약 바로 강하게 올라간다면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버전스 괴리 현상가 발생해서 만약 올라간다면 110형, 115형, 120형 이런 식으로 100형을 돌파하고 110형, 115형 그리고 120형까지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3일, 4일 계속 그렇게 간다면 이건 슈퍼불장 강한 상승장입니다. 하지만 올라가며 망설이거나 하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차트가 지저분해지고 흐름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차트를 그리는 사람이라면 볼 것 같아요. 이제 NMC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NMC에서는 조정이 오거나 거의 TP 목표가에 도달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전 고점에 맞춰 TP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NFC 다른 전략로 매매한다면 아래에서만 매수해서 디맨드 존 수요 구간에서 진입하고 내려오면 다이버전스를 만나게 됩니다. 75 지점은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꽤 많은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굳이 위쪽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수익이 아주 적은 반면에 하방 리스크가 꽤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제 마인드셋이에요. 물론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트레이딩 방식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금거울 쪽도 잠깐 살펴볼게요. 어제는 롱 포지션을 정리했었죠. 아래쪽에서 매수한 부분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자면 아직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대략 3,321 근처에서 매수해서 꽤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어제 밤늦게쯤에 포지션을 정리했는데 그 이유는 다시간 차트 같은 타임프레임에서 약간의 반전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갭이 생기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3시간 차트에서도 그런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도세, 드롭 테스트도 나오고 하락할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에서 다시 진입할 기회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 구간 근처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소량으로 진입할 생각이에요. 이건 금거우도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구간도 지지하지 못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데이 일봉 차트 쪽을 보고 싶은데 만약 우리가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다면 친구들과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서 다시 한번 타임 하이, 최고점을 돌파해 주길 바라는 거죠. 만약 그게 위로 올라가 돌파하면 이번 라운드는 꽤 약한 흐름이 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부분 닫을게요. 이번 라운드는 정말 힘이 많이 빠진 상태가 될 거고 위쪽에서 다이버전스가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쪽에서 다시 한번 숏 포지션을 잡을 타이밍을 찾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먼저 작은 그림에서 다이버전스를 포착하고 롱 포지션으로 올라가는 전략을 썼어요. 어제도 꽤 적극적으로 매매했고 캐시플로우도 챙겼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요. 이번에는 규칙 관련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디스코드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규칙 채널에 들어가서 규칙 확인하고 동의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웹삼 멤버방에 들어와서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유부 쪽도 마찬가지로 고유방에서는 멤버분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어제는 제가 금 포지션을 정리했는데 정리하면서 캐시플로우도 꽤 많이 챙겼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쪽에서 분할 매매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금 트레이딩으로 한번 진입해서 수익을 냈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자금을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전에 봤던 손실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으니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손실이 거의 없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진입할 때보다는 그렇게 긴장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오더를 열 때 손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약간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른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는 어떤지 볼게요. 달러는 반등했다가 다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달러의 반등이 아직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만약에 다시 이전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는 꽤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원유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히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어제 약간 하락세를 보였어요. 저는 다우존스의 전체 흐름을 좀 더 주의 깊게 볼 생각입니다. 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꽤 괜찮게 나왔고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만약 다우존스가 다시 이전 하단 구간 대략 40 영선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그건 이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줄었는데도 시장이 버티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연준 FED 현재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나스닥은 꽤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반등이 꽤 강하게 일어난 편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쪽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트레이딩에서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어디인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지점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포인트가 어디인지입니다. 상승 쪽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는 이 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점 대략만 1015 부근인데요. 이 지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이 저점을 기준으로 상승 쪽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즉 상승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만약 이 지점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손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부적인 차트를 활용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꽤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차트를 활용하지 않으면 불리한 지점에서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보려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3시간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픽이 나타나고 있고 3시간 차트에서도 보입니다. 2시간 차트는 어떤지 볼게요. 아직 베어리시 신호, 다이버전스 신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수요가 몰린 지지선 부근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1시간 차트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 보이시죠? 대략 103 근처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만약 1시간 차트에서 이 구간이 깨지고 내려가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저도 여러 종목의 해지 포지션 잡아놨는데 무덩 돼지고기 선물도 있고 오늘 아침 오픈한 이더리움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절반만 포지션 잡았어요. 처음엔 약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트렌드 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횡보할 것 같기도 해서 일단 절반만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손실 나도 절반만 손해보는 거니까요. 이제 이더리움 쪽도 조금 살펴볼게요. 아까 이더리움에 대해 리캡을 했는데 아직 충분히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더리움의 경우 지금 저항선이 꽤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다시 멋지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면 바로 이 구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큰 매도세가 한번 눌러서 트렌드가 하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매도 수요 존 솔디만 섬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쪽 대략이 900달러대 근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을 돌파하면 30달러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반대로 하락 쪽으로 간다면 만약 우리가 2파를 노려서 매매한다면은 저는 이더리움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게 1파가 되고 여기서 조정이 2파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구간에서 저는 이더리움 스노우볼 전략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탐욕이 많이 몰려있고 다이버전스 신호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아직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수익이 적고 리스크가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4시간 봉 이더리움 차트에서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다이버전스가 또 나타나는지 볼게요. 가격이 고점을 돌파했죠. 그리고 RSI에서 다이버전스가 한번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 번 다이버전스가 보이시죠? 가격은 이미 새로운 고점을 찍었고 34,321까지 갔으니 다이버전스가 모두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이버전스가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즉 L존은 이미 반전 신호가 나타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입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소액으로만 진입해야 하고 트렌드가 무너질 수 있는 저점 근처에서만 베팅해야 합니다. 이게 이더리움 파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무댕을 잠깐 살펴볼게요. 무댕에 대해서도 친구들에게 이미 많이 올랐다고 말했어요. 아래쪽은 우리가 예전에 진입을 노렸던 구간이었지만 결국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저도 무댕 차트를 같이 열어봤어요. 이게 바로 그 리스트입니다. 이건 우리가 실제로 매매한 보드 레이쇼 리스트입니다. 지금 무댕은 수익이 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재미삼아 가볍게 진입한 거예요. 저는 이 하이 지점에서 베팅을 했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격이 크게 하락할 때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이자 수요가 몰리는 중요한 디맨드 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이 구간 근처에 설정해뒀어요. 만약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다면 아주 강한 불리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돌파하지 못한다면 12번 패턴처럼 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2번 패턴이 뭔지 알겠죠? 아까 EAD와 비슷해요.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노릴 수 있는데 이 구간이 더 안전한 세이프 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전에 리스크 관리부터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이나 전략에 대해 친구들이나 커뮤니티와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서치도 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 분위기와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올타임 하이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략 109, 0달러 근방이죠. 만약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빠르게 돌파해야 할 거예요. 돌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130, 0, 140, 0달러까지도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죠. 스팟 포지션 계속 홀딩하면 됩니다. 지금 스팟 전량 보유하고 있잖아요. 올타임 하이 돌파 후 다이버전스 괴리 현상 발생하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다음 달 큰 변동성 생길 수 있고 매매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박스권에서 횡보장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차원에서 숏 포지션 일부 잡아봤어요. 먼저 조정 나오고 그 다음 건강하게 다시 오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이버전스 신호 나타나는 일부 알트코인에도 숏 포지션 선택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다이버전스 신호 보이면 반드시 캔들 완전히 마감될 때까지 기다리고 여러 저항선 활용해 베팅하며 테스트 진행합니다. 과연 그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돌파하지 못하고 2단계로 조정이 온다면 그 다음에 진입하는 것이 더 건강한 전략일 거예요. 아직 창 모드로 보고 계시다면 이 영상 끝나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시리즈로 준비했으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 유튜브 채널도 확인해보세요. 그러면은 크립토커런시와